네, 부동산 따라잡기 일부 오늘도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과 궁금증 풀어드릴 거고요. 또 맞춤 매물 정보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 번호 02511-0105번 열려 있으니까요.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은 이 번호로 지금부터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도시계획연구소의 서기섭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쾌하게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올해가 이제 붉은 원숭이의 해에서 병신년인데요. 그만큼 정열적인 해가 되도록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프라게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가지 뜻을 가지고 그 길을 가라. 물론 이제 실패도 있고 어떤 문제도 있겠죠.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가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본인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앞으로 전진을 하면 좋은 결과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좋은 결과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주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어떤 희망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같이 여러분의 고민도 상담해 주면서 동반자적인 관계에서 여러분과 고민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럼 오늘도 정열적인 그런 상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이슈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2015년 말 이제 지지난달이죠. 12월 말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0.25% 인상을 해서 0%에서 0.25%로 인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세계 경제에 1월 달에 지난달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경기가 위축이 되는 것이죠. 세계 경기가 위축이 되면서 1월 말부터 시작해서 2월 달에 중국과 일본과 유로존들이 양적 완화를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적 완화라는 것은 그만큼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유럽, 일본, 영국 약 8천조 원을 공급했습니다. 이러한 통화를 기축통화라고 하는데요. 이 기축통화는 세계 한 150개국이 넘는 국가들이 상품을 거래할 때 이 나라 화폐로 거래를 한다. 그래서 기축통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270조 원을 공급을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추가 양적 완화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법인세도 인하하고 1월 말에 마이너스 금리 플러스 0.1%에서 마이너스 0.1%, 다시 말해서 일본 중앙은행에 예금을 하면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도래를 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추가 양적 완화를 해서 중국 주식이 또 좋지 않은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유럽도 추가 양적 완화를 마리오 드라기 총재라고 하시는 분이 확실하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유럽이 2% 인플레이션이 갈 때까지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쓰겠다. 다시 말해서 양적 완화를 하겠다는 것이죠. 이러한 양적 완화를 한 이유는 뭐냐면 중국 요인이, 다시 말해서 중국 경제가 작년에 7%대 이하로 성장을 해서 6.9% 성장을 해서 상당히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요인이 세계 경제를 끌어내리고 있다. 이런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올해 이러한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부동산 가격이 완만히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 시 이제 또 부작용이 있는데요. 돈이 금융권에 가지 않고 금융권에만 가고 실물 경제에 가지 않아요. 양적 완화를 하면 돈이 실물 경제로 가야 되는데 금융권에 다시 모이는 현상, 유동성 함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함정들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물가 상승률 자체는 전 국가들이 2%를 목표로 하는데 일본과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 0%대 인플레이션율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저금리로 인해서 유동성이 풍부해지지만 이러한 풍부한 유동성 함정을 통해서 실물 경제로 연결되지 못하는 이러한 세계 경제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경제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금리로 인해서 수도권 전세난이 앞으로 2년, 3년 정도 지속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수도권은 전세난이 일어나는 반면에요. 지방 같은 경우는 도심 노후 지역에 빈집이 한 60만 세대 정도 지금 작년에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읍면 단위까지 합치면 100만 가구예요. 일본 같은 경우 한 800만 가구 되는데 우리나라도 노후화된 이런 빈집을 철거해서 다시 리모델링 하거나 이런 어떤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우리나라도 빈집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전국 공실주택 같은 경우는
79만 가구에서 100만 가구로 21만 가구 인구 센서스라 그래서 작년 말에 가구별로 다 호수별로 방문을 했죠. 물론 인터넷 신청해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인구 센서스가 5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는데 2010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1,700만 가구. 지금 인구 센서스 통계가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2015년 작년 같은 경우는 1,800만 가구, 5년에 100만 가구씩 증가를 한다. 다시 말해서 1인 가구가 많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가구 수는 많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죠. 5년간 51만 가구를 공급을 했고 멸실주택 같은 경우는 한 8만 가구 따라서 43만 가구가 증가를 했는데요. 연간 주택 수요가 36만 가구이기 때문에 지방 같은 경우는 수요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 공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그 이유는 혁신도시하고 신도시를 건설을 함으로써 도심 재개발이 늦어지고 있어요. 지금 부산 같은 경우도 신도시, 양산 신도시나 정관 신도시를 개발을 함으로써 노후화된 주택이 4만 가구에서 7만 가구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빈집 특례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빈집을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조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20년의 통계를 살펴보면요. 36만 가구에서 지금 100만 가구, 합쳐서 이제 100만 가구죠. 읍면 단위까지 합쳐서. 그래서 20년 만에 한 3배 정도 빈집이 늘어났고 이러한 것들은 빈집 특례법이 없으면 일본처럼 일본과 똑같이 우리가 판단했을 때요. 일본과 같이 간다면 한 300만 가구까지 증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특단의 재택이 지방, 도심, 노후 지역의 빈집 60만 세대를 잘 처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글로벌화 된 이런 사회에서 미국 금리가 올 연말까지 한 0.5%에서 0.75% 간다고 봤을 때 우리나라 금리는 2% 이내로 머무를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금리가 전세 가격을 지속적으로 밀어 올리면서 수도권의 전세난을 심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2016년 국내 이슈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글로벌 시대라 경제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요. 이런 글로벌 경제 이슈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슈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 갖고 계세요? 네, 제가 주택을 2개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 예, 부천 보란마을 아주 아파트에 제가 살고 있고요. 예. 예, 또 이제 서초구 음현동에 서초 참누리 에코리치 아파트 39평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네네.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예, 이 두 주택 중에 이제 부천을 매도를 하고 싶은데, 네. 예, 좀 많이 상승을 했다 지금 떨어져서 이걸 매도를 못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내년이면 제가 3년 이제 매입한 지 3년이 되거든요. 서초 네네. 거를. 네. 그래서 이제 양도세가 있으니까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데, 예. 매도 시점이 어떻게 돼야 될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지금 거주는 어디 하고 계신 거예요? 거주는 부천 보라마을 아주 아파트에 하고 있고요. 네. 예, 서초동은 지금 제가 보유를 하고 월세를 지금 놓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두 매물을 보유하고 계시네요. 부천시 원미구의 보란마을 아주 아파트 하나 보유를 하고 계시고, 지금 서초구 우면동 서초 참누리 에코리치를 지금 보유하고 계신데, 지금 부천 쪽을 매도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네요. 네네. 네, 그럼 지금부터 한번 향후 전망 그리고 매도 여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설날 첫 질문이네요. 반갑습니다. 아주 아파트는 네. 얼마에 매수하셨나요? 아주 아파트는 제가 13년 전에 네. 2억 5,500 정도에 매수를 했고요. 13년 전에요. 예, 예. 네, 아주 아파트 2억 5,500만 원. 네네. 네. 그리고 현재 시세는 얼마 정도 되나요? 4억 5천 정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4억 5천. 예. 이게 지금 대형 평형이라는 거죠? 몇 평이라고 하셨나요? 46평짜리입니다. 46평. 예. 그러면 한 2억 정도 지금 갭이 나르고요. 13년 전에 매수를 하셨고, 예. 현재 이거 참누리 에코리치 같은 경우는, 몇 평대라 그러셨죠? 제가 39평 매입했고요. 39평. 7억대 중반 정도 갔었나요? 예. 제가 매입할 때 한 7억 6천 정도 했었습니다. 7억 6천에서 현재는 한 8억대 중반 정도 가고 있죠.
예, 예. 8억 몇천 정도 가고 있나요? 8억 한 5천 정도 간다고 합니다. 8억 5천 정도. 그럼 이 예. 두 개 중에서 하나를 매도를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죠? 예, 일시적 예. 2주택인가요? 일시적 2주택? 지금 1세대 2주택에 해당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비과세를 부천대로 받기 팔고 위해서? 싶긴 한데, 예, 네. 예. 근데 그럼 이게 너무 이제 좀 13년이 올랐다 됐으니까 네. 지금 3년 이내에 매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 이 아주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6억 5천까지 갔을 거예요. 2008년도에 네. 용인부터 시작해서 이 아주 아파트 있는 지역까지도 보람마을, 그다음에 포도마을, 뭐 정든마을, 마을들이 많잖아요, 그쪽에. 그래서 그쪽 네. 마을들이 6억 5천까지 가다가 지금 현재 한 2억 정도 5천 빠진 정도.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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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 정도 빠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사업 최근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한 2천만 원 올랐는데 앞으로 가격 상승 여지가 제한적이다. 다시 말해서 요거를 먼저 매도를 하시고 이거는 보유를 하시는데 이게 39평이면은 3.3 제곱미터당 이게 2,200만 원 정도 가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한 9억대 중반까지 갈 것 같아요. 2,400에서 2,500까지는 상승을 할 겁니다. 입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양재역에서 멀지 않고 양재천에서 산책도 할 수 있고 이쪽이 우면 보금자리 지구긴 하지만 상당히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네. 아주 아파트 이거를 매도를 하시고 참누리 에코리치를 보유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두 매물을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데요. 부천 아주 아파트는 매도, 그리고 서초 아파트는 지금 미래 가치가 좋기 때문에 보유 쪽으로 무게를 실어주셨습니다. 네, 참고하셔서 좋은 결정 내리시길 바라겠고요. 네, 이어서 저희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 갖고 계세요? 예, 저는 충무로 쪽에 엘크로 메트로시티라고 있거든요. 네. 그거가 1차는 끝났고 저희 2차 오피스텔이 지금 분양 중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미 다 끝났고 분양이 완료됐다고 해서 제가 오피스텔이라도 좀 네. 초기 투자 자금이 한 6천만 원만 들면 된다고 해서 네. 좀 수익형으로 좀 임대 목적으로 할까 해가지고 네네.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매수를 할까 지금 고민이라서 네. 드렸습니다. 일단 투자 목적으로 하시는 것 같고 오피스텔은요. 그러면 분양 네. 평수는 지금 몇 평 정도 되나요? 전용 8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 8평이요? 네. 혹시 평당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평당 가격, 그러니까 분양 가격이 2억 네. 700이거든요. 2억 700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충무로역 엘크루 메트로시티 지금 1차는 끝났고 지금 2차 오피스텔을 지금 분양 받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향후 전망 그리고 뭐 매도 여부까지 저희 알아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충무로역 엘크로 메트로시티 2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여기를 특별하게 구매하려고 하는 매수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수익형을 원하시나요? 그러니까 수익형으로 거기가 역세고 네. 그리고 명동이나 동대문 이쪽도 을지로 쪽에 이제 수요도 있다고 해가지고 네. 전망이 있다고 해서 좀 매수를 할까 하는데요. 제가 입지를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이 입지가 지금 충무로역하고 을지로 3가역, 을지로 4가역, 그다음에 동대문 운동장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해가지고 가운데에 딱 있는 거래요. 네네. 이게 2차죠. 메트로시티 2차고 네. 1차는 아마 충무로역 이쯤에 있을 거예요. 1차 같은 경우. 1차가 입지가 더 네. 좋아요. 1차 같은 경우는 지금 18평형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네. 2억 5천만 원 정도 분양을 했는데 네. 2차 같은 경우는 2억 1천만 원 정도 지금 분양하고 있죠. 예. 2억 1천만 원, 한 4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바로 입지의 차이입니다. 입지의 차이고 지금 월세가 천에 얼마 정도 나가나요? 1080으로 알고 있어요. 천에 80만 원. 예. 이거 12개월 곱해가지고 960만 원 나오는데 네. 수익률 자체가 한 4%대 중반 나오네요. 4%대 중반. 예. 4% 중반이면은 오피스텔 수익률로서는 수익률이 잘 나온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한 중간 정도 되는 거거든요. 오피스텔이 한 5%를 중심으로 해서 강남역 인근이 한 4.5%, 강북 같은 경우는 한 5.5% 나와야 되는데 5%가 조금 안 나오기 때문에 수익률 측면에 있어서는
크게 뭐 재미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1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2억 5천만 원이 나오는데 1차 같은 경우는 90만 원, 100만 원 바로 여기에서 가깝기 때문에 정 사신다고 하면 1차를 노리시는데 그거보다는 이 충무역 인근에 원룸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거 최근에 지어진 것들 보면은 수익률 자체가 6%에서 7% 정도 나오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원룸을 공략을 하면 똑같은 수익률인데 한 5천만 원 정도 싸요. 이게 2억 천이면은 1억 6천이 되겠죠. 원룸을 공략을 하고 두 번째로 나는 오피스텔을 꼭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신분당선 개통된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신분당선 개통된 광교 가기 전에 상현역이라고 있습니다. 상현역. 상현역이요? 네, 상현역 주변에 요즘에 오피스텔을 공급을 하는데 수익률 자체가 주변보다 저가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잘 나오는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원룸을 한번 이쪽 주변에 알아보시고 네. 나는 오피스를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신분당선 한 10일 정도 전에 개통이 됐는데 1월 말 정도 개통이 됐는데 신분당선 타고 상현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충무로역에 위치한 엘크루 메트로시티 2차를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수익률이 4% 정도인데 이 오피스텔 수익률로는 좀 낮은 수치입니다. 다른 투자처도 알려주셨으니까 참고하셔서 좋은 결정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 갖고 계세요? 예. 서초구에 나비플랜 프로젝트가 있다고 하는데 서초구가 네. 개발되는지 궁금하고요. 서초구에 투자할 만한 물건이 있는지 알고 싶어 전화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뭐 투자를 하신다면 뭐 여러 가지 뭐 투자 성향이나 이런 게 중요를 하겠지만 일단은 혹시 여유 자금 정도는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소형으로 해서 2억 정도 선에서 제가 네. 투자하고 싶거든요. 그런 물건이 있을까요? 2억 정도를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그러니까 매가 한 2억 정도 되는 걸로 조그만 거를 하고 싶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서초구 나비플랜 프로젝트 지금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뭐 일단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한번 서초구 투자처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문 많이 보시나 봐요. 나비 플랜을 아시네요? 네, 왜 나비 플랜인지 혹시 아시나요? 서초구가 경부고속도로 진입부를 지하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비플랜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서초구가 지도를 이렇게 크게 보시면 이 나비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지도 보이시나요? 네. 나비 모양으로 생겨서 나비 플랜이라고 그러고 지금 반포 IC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남 IC에서부터 양재 IC까지 이렇게 바운더리가 지금 가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양재 IC까지 이제 지하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남역에서 시작해서 잠원, 반포, 서초, 양재 IC 쪽으로 내려가면서 지하화가 됩니다. 이 지하 면적 자체가 56만 제곱미터예요. 한 17만 평 정도 되는데 이게 지하로 내려가면은 이쪽 주변에 있는 부동산들이 상승하게 돼 있어요. 부동산 지가가 상승하고 아파트나 원룸이나 오피스텔 투룸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이런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2016년 올해 지금 4월 달에 다음 달에 총선이 있죠. 그래서 서초구 정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거를 많이 이야기를 하실 텐데 아파트 같은 경우하고 한번 나눠서 살펴보면요. 잠시만요. 지도를 한번 확대시켜 놓고 봐야 되는데 이 한남 IC에서부터 잠원 IC로 가면서 지도를 확대를 시켜놓고 보면 여기에 보면은 반포 8차, 신반포 8차 혹시 들어보셨나요? 신반포 8차. 신반포 네, 8차가 수혜 아파트입니다. 신반포 8차가 수혜 아파트고 여기 반포 자이라고 있어요. 신반포 8차, 반포 자이. 그다음에 무지개 아파트, 서초 레미안. 서희초등학교 있는데 그래서 이 1000세대 삼풍 아파트까지 합치면 이게 한 3000세대 정도 되고요. 반포 자이가 한 3000세대 되는 것이죠. 신반포는 이거 다 합쳐갖고 3000세대. 그래서 3000 이것도 한 1500에서 2000세대 정도 되는 거고 이게 1000세대 뭐 1000세대 보통 이게 1000세대짜리가 많은데 1000세대 넘는 아파트들이 이 효과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 1억 정도 이상은 10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는 지금 다 10억들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1억 정도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2억 정도를 가지고 계시면 전세를 끼고 10억이면 전세가 8억 정도 가는 단지들이 있어요. 전세를 끼고 이 어떤 한남 IC에서부터 양재 IC로 가는데 이 양재 IC까지 가지 말고 서초 IC부터 양재 IC까지는 아파트가 없어요. 거기 다 공원이고 하기 때문에 이 서초 IC까지 서초 IC 한남 IC에서부터 서초 IC까지 가면서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1000세대 이상 아파트를 공략하는 게 좋겠다. 신축 아파트도 좋고요. 서초 레미안 같은 경우는 2003년에 지어진 건데 신축 아니면 다 재건축할 아파트밖에 없어요. 이것만 중간에 어중간에 끼어 있는데 서초 레미안도 괜찮습니다. 지금 13년 정도 됐는데 이게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되면서 이 위에 아름다운 공원이 조성이 되면 그만큼 아름답게 집값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제 2억 정도 가지고 투자를 하면 좋은데 뭐 5천이나 1억 정도 가지고 투자를 하실 분들은 이 반포동 같은 경우는 다세대하고 원룸 도시형들이 좀 많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도곡동이라고 있어요. 도곡동 혹시 들어보셨나요? 도곡동? 네, 들어봤습니다. 예. 도곡동하고 서초동, 도곡동, 서초동, 양재동은 양재동 이 주변 이 어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비 플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굉장히 면적이 적어요. 그래서 서초동하고 도곡동 쪽을 유심히 살펴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향후 나비 플랜 프로젝트에 대한 전망까지 살펴봐 주셨고요. 또 지금 여유 자금으로 가능한 투자처 몇 가지를 꼽아 주셨으니까요. 잘 숙고를 하셔서 투자 방향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중에 상담은 여기까지인데요.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이나 부동산 관심 많으신 분들 위해서 세미나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주제는 2016년 부동산 시장 전망과 투자 유망 물건 분석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데요. 대체 휴무로 인해서 이번 주는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열립니다. 강사는 서기섭 대표님이고요. 장소는 신논현역 1번 출구 부근입니다. 02511-0105번으로 문의를 하시면요. 자세한 장소와 내용 전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은 여기까지지만요.